저는 한국이 너무 좋고 한국을 떠날 수가 없어요. 다시 독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옆집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너무 좋고 친구들도 많이 생겨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독일에는 가족들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무엇이 그녀를 한국에서 살고 싶게 만들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슈미트라고 합니다. 물론 독일에서 쓰던 이름이죠. 한국에서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 이름을 쓰고 있지만 제 얼굴은 한국인의 모습이 아닌데요. 국적은 한국이 맞습니다. 독일어는 한국어보다는 잘 모릅니다. 여느 한국인들과 같은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전부 잊어버렸어요.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어릴 때 한국에 입양을 온 사람이죠. 독일의 친부모님은 작은 농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저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기억은 많지 않지만 저에게 다정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작은 인형을 사주셨는데 그 인형에 대한 기억과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저는 원래 밝은 성격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점점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 저를 아프신 할머니가 키워주시게 되었어요. 저 때문에 할머니는 다른 집에 가정부 생활까지 하셨어요. 다리가 안 좋으셨는데 할아버지도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생계를 꾸리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까지 키워야 하자 일을 더 많이 하셨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던 무렵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삼촌은 저에게 혼자서 살아갈 나이라며 독립을 권했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답니다. 독일은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임금이 적었어요. 간신히 구한 일자리로 작은 슈퍼에서 일을 했는데 어른들이 술을 마시고 와서 제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저를 구하라고 놀리며 매일 같이 무시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슈퍼에 찾아온 어느 동양인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죠. 까무잡잡하고 안경을 쓰신 분으로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슈퍼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때였어요. 그때 술병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아저씨가 두 분이나 계셨죠. 어둡고 외진 곳이라서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오늘만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 들어보는 언어를 섞으시면 마구 화를 내시는 아저씨가 등장했어요. 동양인임에도 체격이 좋아서 술병을 든 무서운 깡패들은 다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게 따스한 손길을 내미신 분은 이분이 처음이셨어요. 낯선 외모의 동양인이 있는데도 너무 호감이 갔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독일어와 영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면서 유창한 독일어로 제게 괜찮냐고 왜 나이가 어린데도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약간 안심이 되기도 하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는 분을 처음 만나서 저희 자초지종을 모두 말해드렸어요. 알고 보니 이 아저씨께서는 한참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거리를 지날 때마다 항상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이 어린 소녀가 눈에 띄었는데 자식뻘이라서 안쓰러워 보였다고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면서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자주 주기도 한다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제 손에 지폐 몇 장을 꺼내어 꼭 쥐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며칠 후에 한국으로 떠나야 하는데 제가 너무 걱정된다며 지낼 곳을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혹시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으셨는데 한국으로 가면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보육시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흥미가 생기기도 하고 좋은 이미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어린 시절이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죠. 월드컵을 개최했던 나라로 기억했고 한국의 노래들도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아저씨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적어도 여기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학교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슈퍼에서는 사장님이 많은 일을 시키고 손님들은 행패를 부렸죠. 친구도 없어서 너무 외롭고 쓸쓸했고 어차피 가족도 없으니까 더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죠.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너무나 친절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려고 한국의 볼거리나 이야기, 한국인들의 정과 문화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도착한 공항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눈이 내리던 계절이었는데 베를린의 풍경과는 달랐어요. 공항 안에 따뜻한 난로가 있었고 화장실도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따라서 우선 아저씨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한국어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한글이라는 문자도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엄청 따뜻했어요. 독일에서 먹던 빵과는 다르겠지만 맛있는 빵이라면서 직접 빵을 만들어서 주시기도 했어요. 한국의 붕어빵과 호떡은 정말 빵과는 다른 새로운 맛이었어요. 독일 슈퍼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극진히 받는 대접에 눈물이 난 적도 있어요. 즈음은 살을 빼야 할 정도로 살이 쪘는데 그때는 너무 마르고 얼굴에 주근깨도 많이 났었는데요.
병원에 데려가셔서 피부과 진료를 받기도 했어요. 우울하던 제 표정도 밝게 바뀌었죠. 외국인의 생김새라고 피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먼저 다가와서 영어로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영어를 못해서 한국어로 화답을 했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복도식의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요. 옆집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손수 사오신 아이스크림을 검정색 봉투에서 꺼내주시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옆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간식들을 사주시는 것이 한국의 정이라는 거구나라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도 먹고 싶은 것을 저에게 물어보는 아주머니 덕분에 TV에 나오거나 길거리에 새로운 음식들을 계속 접할 수 있었어요. 전부 다 먹지 못할 정도의 반찬을 해서 저에게 주셨고 잡채도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스파게티보다 더 푸짐하고 맛있게 먹었죠. 독일에서는 적당히 만들어서 전부 나눠 먹었고 더 필요할 때 만들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넘치게 만들고 정말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모습에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옆집 할머니는 가끔 김치를 주시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못 먹었지만 지금은 정말 누구보다 잘 먹어요. 아주머니는 김치를 받은 반찬통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항상 거기 안에다가 잡채나 갈비 같은 것을 해서 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웃의 감사함에 항상 보답을 하고 밝게 웃으면서 상대를 대하는구나 하고 느꼈죠. 유럽에서는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 문화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와 같이 살 때에는 옆집에서 할머니 집 마당에 심어둔 꽃을 뽑아가기도 했거든요. 이웃들이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항상 문을 잘 잠가야 하고 술에 취한 무서운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서 저녁에는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웃을 이웃사촌이라고 부르면서 친척처럼 여기고 서로 무언가를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심하게 아플 때 아주머니의 차를 타고서 병원에 갔는데 갓길에 시동이 걸린 차를 그냥 세워두고서 병원에 다녀왔는데도 차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차를 두고 가면 바로 누군가가 타고 사라졌을 텐데요. 배달 음식을 싣고 온 오토바이도 항상 시동이 걸린 채로 배달을 가시던데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정말 머나먼 나라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외국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다는 것에 유럽 사람들 모두가 놀랄 거예요. 어린 저도 그렇게 놀랐는데 어른들이 오신다면 정말 여기로 이사를 오고 싶을지도 몰라요.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정말 저를 극진히 챙겨주셨고 놀이터에 가면 저보다 어린 동생들도 저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같이 놀려고 하는 모습에 너무 친절함을 느꼈어요. 이제 한국어도 많이 배웠고 한국 문화도 어느 정도는 잘 알게 되었는데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하신 말씀을 몰래 듣게 되었는데요.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걸 듣고서 눈물을 흘리며 요청했어요. 저는 한국이 너무 좋고 한국을 떠날 수가 없어요. 다시 독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옆집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너무 좋고 친구들도 많이 생겨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독일에는 가족들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서툴다고 생각했던 한국어가 정말 놀랄 정도로 술술술 나왔어요.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놀라시고 껄껄 웃으시면서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대화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과 들었던 정을 또 놓치고 한국에서 버림을 받으면 이제 갈 곳이 없으니 말이죠. 저는 그렇게 외국인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저에게 아빠와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엄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제 너는 내 딸이야라고 말씀해 주실 때 참고 있었던 서름이 북받쳐 올랐어요. 나도 이제 보호를 받는 사람이구나 하면서요. 엄마와 아빠가 없던 서글픔이 모두 씻기는 것만 같았죠. 정말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렸죠. 한국 친구들도 많아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한국인이라고 밝히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제 성격은 누구보다 밝아졌고 수많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독일어로 독일 친구들과 말하는 것보다 한국 친구들과 더 재미있게 어울렸어요. 정말 예쁜 교복도 입고 공부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죠. 부모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잘하면 한국인으로서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공부를 못해도 너는 자랑스러운 내 딸이니 건강하고 씩씩하게만 지내달라고 하셨죠. 저는 집 근처에 국립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학비가 굉장히 저렴하고 집에서도 가까워서 너무 좋았죠. 그 목표로 공부하니 결국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하니 엄마와 아빠는 정말 뛸 듯이 기뻐해 주셨어요.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서 학비를 안 들이고 학교 공부를 하니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무서운 동네에서 슈퍼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린이가 좋은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대학교에서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고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네요. 가게 되는 나라가 무려 독일이었습니다. 저는 10년도 훨씬 지나서 다시 독일에 가게 되었어요. 꿈만 같았죠. 한국인으로 여권을 만들어서 독일로 떠나는 심정은 정말 누구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고향이 독일이긴 하지만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곳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잘 기억나지도 않지만 태어난 곳이기에 무언가 설레는 감정도 들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그 크기에 너무 놀랐어요. 어릴 때 왔었던 기억은 희미한데 지금 보니 너무 컸어요. 다시 독일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내릴 때 그 심정은 지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국 심사를 받는 그때 저는 놀랐어요. 한국인 여권을 보여주자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어요. 느낌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달랐어요. 제가 한국 여권을 꺼내면 독일 사람들은 저를 보며 한국인이라고 독일어로 수근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대충 알아들었는데 한국인인데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다고도 했고 한국인이 부럽다고 했죠. 잠시 쉬려고 의자에 앉으니 옆자리에 있던 사람은 BTS에 대해서 물었고 저희 스타일이 너무 좋다고 했죠. 그리고 저에게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독일 사람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은 처음 봤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BTS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같이 간 대학교 친구들도 신기했지만 저보다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동양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기에 언어가 있는 줄도 몰랐고 심지어는 한국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독일의 대학생들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를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어로 반갑게 다가오고 제가 쓰고 있는 화장품이나 휴대폰 케이스는 물론이고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해했어요. 노래 재생 목록을 보여주면서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꼭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도 했죠. 정말 재미있고 신기했던 것은 대학생들의 휴대폰 벨소리가 한국 노래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저와 인스타그램 등 SNS 친구를 하고 싶어하고 한국말과 한국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죠. 저는 독일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어요. 한국에 오길 너무 잘했다. 한국인이 되어서 엄청 다행이라고 너무나 고생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눈물을 살짝 훔쳤습니다.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나를 괴롭히던 그 나라에서 이제 한국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렇게 환대를 받을 수가 있다니. 한국인 부모님과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정말 크게 느꼈어요. 모든 한국인들에게 고맙게 느껴지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바뀐 것은 국적뿐인데도 한 인간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크다는 것, 한국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제 이렇게 감사한 한국에 대해 보답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불행한 삶을 한순간에 행복한 삶으로 탈바꿈해 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저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한국인 지인분들께도 정말 갚을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서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보답하고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위로와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만큼 감사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없으니까요. 이건 건강하기도 한데 맛도 있다고? 근데 왠지 살도 안 찔 것 같은데 사기 음식 아니에요? 어떤 음식이 그녀를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여행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메리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주재원으로 일하셨던 부모님을 따라 다양한 나라에서 살게 되었고 자연스레 여행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여행 에디터가 제 적성에 딱이었죠.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호주에서 가장 큰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저는 그 플랫폼에 올라가는 기사를 쓰는 에디터예요.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인 만큼 늘 새로운 유행과 여행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이죠. 최근에는 호주 내에서 힐링과 자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부쩍 늘기 시작했어요. 바쁜 현대 사회에 지쳐 여유로운 여행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희 잡지에서도 특별히 아시아의 여행지를 골라 취재를 나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북유럽 쪽 출장을 많이 다녀왔던지라 아시아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이색적인 먹거리와 문화가 기다릴 거라 생각하니 정말 기대되었고 처음 여행지를 고르는 회의를 할 때 정말 많은 나라들이 후보로 올랐어요. 그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두 곳이 한국과 몽골이었죠. 에디터들이 어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편집장님이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냐고 들어와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자연과 힐링이 컨셉인 아시아 여행지를 고르는 중인데 최종 후보로 한국과 몽골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편집장님께서는 단박에 여길 가라고 골라주셨습니다. 바로 몽골이었죠. 한국을 지지하던 에디터들은 의아한 눈치였어요. 그러자 편집장님은 한국은 한류 문화나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러 여행을 갈 만한 곳이지 자연이나 힐링은 약간 거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하면 명실상부 높은 건물과 최신식 서비스가 있는 곳이라 기사 컨셉에 어긋난다고 했죠. 그러자 한 에디터가 한국에 등산을 하는 문화가 있는데 산을 타겟으로 여행하거나 한국의 제주도 여행을 주제로 기사를 쓰면
자연과 어우러져 쉬는 컨셉에 딱 맞다고 했어요. 편집장님은 한국은 사실 어떤 컨셉이든 잘 소화해서 무슨 주제를 정하더라도 여행 가기에 완벽한 장소라 덧붙여 칠 말이 없긴 하지만 솔직히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건 자연이 아니라 기술력 아니겠냐며 독자들의 시선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한국 하면 삼성으로 대표되는 뛰어난 기술력과 콘텐츠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으니 그렇게 저희는 몽골로 여행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직접 출장을 가면 좋을까 의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국으로 결정되고 했을 때는 너도 나도 관심을 가지고 달려들더니 다들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출장과 여행은 좀 많이 달라서 아무리 여행 에디터라 해도 일하러 가는 거라 출장이 여행처럼 즐겁진 않거든요. 심지어 몽골은 비행시간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래도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몸으로 부딪히는 출장이 더 좋았기 때문에 흔쾌히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아시아권 여행은 처음이라 들뜨고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같이 갈 사진 작가를 정해야 했는데 작가님들 스케줄이 다들 빡빡해서 몽골 출장을 함께 갈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좀 막막했습니다. 꼭 다들 한가하다가 제가 일 때문에 필요해지면 바쁘고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내리 사진 작가님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매일 작가님들 스케줄표만 새로 고침하면 그때 우연히 몽골 스케줄이 가능한 작가님을 찾았고 저는 바로 그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자마자 저는 아뿔싸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 출신 사진 작가 영수였는데 꽤나 과묵하고 진지한 편이라 장기간 출장 갈 땐 절대 X라며 모두들 피하는 작가였거든요. 그 생각까지 미쳤을 땐 이미 신호가 끝나고 전화를 받은 영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어버버하고 당황하다가 결국 몽골 출장에 사진 작가로 함께 가달라고 제안했고 영수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매우 사무적인 대화만 하고 툭 끊어버렸죠. 몽골 여행이 최소 7박 8일이라는 시간을 과묵한 영수 씨와 어떻게 보낼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후회스럽다가도 금방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사실 영수 씨 실력은 우리 회사 최고라고 해도 좋을 만큼 뛰어나거든요. 감각 있는 구도와 신의 손이라 불리는 보정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게 생각하자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몽골 일정을 준비했어요. 몽골의 유명한 여행 코스들은 여기서 미리 검색해서 루트를 짜서 생각해두고 울란바토르 시내는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의 의견을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몽골의 고비 사막이나 투어 코스들이 워낙 많아 20일 내내 초원에서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출장을 위한 최적의 코스는 사전 조사를 통해 정할 필요가 있었죠. 그치만 울란바토르는 시내기도 하고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전 조사 없이 사막 투어에 혼을 실었습니다. 코스는 대충 정해뒀고 예약도 현지에서 하기로 했어요. 미리 호주에서 예약하면 호주인들끼리 같은 팀이 될 확률이 높은데 아무래도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 의견도 듣고 싶어서 현지에서 랜덤으로 배정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몽골 여행을 준비하고 영수 씨와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영수 씨는 다 같이 밥 먹을 때만 한두 번 먼발치에서 봤기 때문에 정말 낯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곤 한국인이고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술을 굉장히 잘 마신다는 게 다였어요. 회식 자리에서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한다면서 전설로 통하는 인물이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영수 씨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스트레이트로 밤새 마셔도 백전백승 모두 다 영수 씨한테는 비할 바가 안 됐죠. 게다가 더 신기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도 절대 흐트러진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였죠. 오히려 술 취해서 실수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챙겨주고 귀가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영수 씨가 특별한 건지 한국인들은 원래 술에 대한 어떤 DNA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의견들까지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둘은 어색하게 몽골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울란바토르까지 직항이 없어서 경유도 해야 하고 꽤 긴 시간 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노트북에 영어를 잔뜩 받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노트북을 열자마자 기겁했습니다. 충전을 해오지 않은 거였죠. 이 긴 시간을 어떻게 가야 하나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옆에서 하도 소란을 떨자 영수 씨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충전을 해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정심심하면 제 거라도 같이 보시겠냐고 했고 다 한국 콘텐츠긴 한데 혹시나 해서 영어 자막도 받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새삼 영수 씨의 섬세함에 놀랐죠. 저를 위해 혹시나 하고 영어 자막을 다운받아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의아했습니다. 무뚝뚝하고 과묵하다더니 생각보다 섬세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영수 씨와 같이 영수 씨가 다운받아온 한국 콘텐츠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가 다운받아온 드라마를 보고 저는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액션이나 첩보물 같은 좀 진지한 콘텐츠가 아닐까 싶었는데 아이돌을 구하는 여고생의 이야기였어요. 제목은 선제 없고 튀어라는 드라마였죠. 이 드라마는 웬 한국 드라마 OST가 빌보드 차트에 들었길래 저도 도대체 무슨 드라마길래 하고 찾아본 적은 있었는데 영수 씨가 이 드라마를 다운받아 올 줄이야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참 의외의 면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하고는 드라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라마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연 배우에게 푹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2008년 당시 분위기가 정말 아기자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엔 시시한 로맨스물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작가의 세심한 이야기, 전개와 감독의 아름다운 연출에 홀린 듯 드라마를 봤죠. 영수 씨와 저는 그렇게 계속 다음 편을 외치며 몇 시간 동안이나 봤던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채 드라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환승할 시간이 왔고 아쉽게 노트북을 덮을 수밖에 없었죠. 드라마에 푹 빠져 벌써 절반이나 왔다니 놀랐어요. 영수 씨도 제가 재미있게 봐서 다행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이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여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다음 비행기를 갈아탔고 다음 비행기는 한국의 항공사였어요. 울란바토르행 비행기가 많이 없다 보니 한국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너무 재미있게 한국 드라마를 봤던지라 한국 비행기를 탄다는 사소한 사실도 정말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타자마자 저는 영수 씨를 비롯한 한국 승무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이전에는 동양인들은 키가 작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영수 씨만 유난히 큰 게 아닐까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승무원들의 키가 꽤 클 뿐더러 기내에 있는 한국 손님들도 다들 키가 큰 편이었어요. 동양인들이 작다는 건 다 옛날 말이라고 생각했죠. 거기다 생각보다 놀랐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피부가 하얗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백인이 유색 인종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인 것 같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고 맑은 피부결 때문에 저보다 한국 승무원들 피부색이 더 빛나 보였어요. 그런 저는 생각보다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에 대한 편견이 많다는 걸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찾아 앉고 나니 금세 기내식을 먹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날 기내식 메뉴는 파스타와 불고기 덮밥 중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영수 씨는 당연히 불고기 덮밥을 골랐고 저는 갑자기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일말의 고민도 없이 파스타를 골랐겠지만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불고기 덮밥을 골랐죠. 기내식을 받아들고 저는 먹음직스러운 향에 놀랐어요. 건너편 외국 손님은 파스타를 골랐는데 제 음식이 훨씬 맛있어 보여서 만족스러웠죠. 옆에는 쌈채소도 함께 나왔길래 쌈에 밥과 불고기를 얹어 한 입 먹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달달하고 고소한 맛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건강하기도 한데 맛도 있다고? 근데 왠지 살도 안 찔 것 같은데 사기 음식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오두방정 떠는 말투가 그대로 나와서 당황했는데 저희 난리치는 모습을 보고 영수 씨가 웃으며 한국 음식이 다 그렇다고 했어요. 영수 씨의 웃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은 웃는 모습이 훨씬 잘생겼네라고 생각하는 저를 알아채고는 당황했어요. 아무튼 영수 씨는 한국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다며 다음에 한국 가면 맛있는 곳 많이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만족스러운 기내식을 먹고 저는 영수 씨와 남은 드라마를 보며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어요. 처음엔 정말 긴 비행 시간에 한숨이 나왔지만 막상 영수 씨와 함께 봤던 드라마 덕분인지 하나도 길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택시를 타려는데 저는 기사님의 말씀에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기사님은 한국 사람인 영수 씨 때문인지 한국어로 얘기하며 짐을 실어주셨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몽골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하시는지 궁금했죠. 우연한 일일 거라 생각하며 일단 저희 호텔로 향했습니다. 시내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영수 씨 얼굴 표정에도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영수 씨에게 혹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죠. 영수 씨는 당황한 듯 기사님께 한국어로 물었고 기사님은 즐거운 듯 웃으며 막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수 씨도 깜짝 놀라며 제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몽골에선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이 굉장히 친숙한 데다가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편리해서 한국 가게들이 하나둘 들어오더니 오히려 한국 가게들이 더 많아졌다고 했죠. 과연 여기가 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리는 한국 간판과 한국 브랜드들로 꽉 차 있었어요. 이제서야 아까 기사님이 한국어를 하신 게 이해가 갔습니다. 몽골에서 저렇게 한국 가게들이 많고 한국 문화가 친숙하지 자연스레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구나 생각했죠.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는 전혀 몽골 같지 않은데 여긴 여행 기사에서 빼야 하나 싶을 정도로 한국이나 여기나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짐을 내려두고 저희는 울란바토르 시내를 둘러보며 취재거리를 살펴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영수 씨는 여기 꼭 한국 신도시 같다며 한국의 편의점이나 카페들이 정말 많다고 했어요. 궁금해서 들어가 본 한국 편의점에는 정말 한국어로 된 제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몽골 여성분께 질문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려고 다가가려던 순간
그분이 갑자기 불쑥 저희 앞에 서더니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죠. 그분은 제게 말을 건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던 영수 씨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두 사람은 한국어로 한참을 얘기했는데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뭔가 영수 씨가 난처해하는 느낌이었고 몽골 여성분은 뭔가 적극적인 태도였어요. 나중엔 아쉬운 눈치로 저를 한번 흘겨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길이 없던 저는 무슨 얘기했냐고 물었더니 영수 씨는 당황했어요. 영수 씨는 정말 부끄러워하며 저 여성분이 제게 한국에서 왔냐며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하는 거였죠. 자기 입으로 말하기 쑥스러워서 더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시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생각해보면 영수 씨는 키도 크고 선이 굵은 데다 옷도 좀 잘 입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무뚝뚝한 표정도 나쁘지 않지만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니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 몽골 사람은 제가 여자친구인 줄 알고 저를 흘겨보고 갔겠죠. 영수 씨에게 관심을 보였던 몽골 사람도 꽤 예쁜 편에 속했는데 여자친구도 아니면서 괜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들로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자 영수 씨는 제가 취재거리가 궁금해서 그런 줄 알고 편의점 얘기도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편의점을 이용하는 이유가 몽골은 간단하게 길거리 음식을 먹을 만한 곳이 없어서 직장인들은 대부분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먹으면 한 끼 가격이 좀 비싼 편인데 편의점 도시락은 3,000원에서 4,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으니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많이 찾는다고 했죠. 특히 한국 예능과 드라마의 영향으로 거기 많이 나오는 삼각김밥도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서 몽골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한국 기업들 점유율이 70% 이상일 정도로 한국 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외국이나 유럽 브랜드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한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했어요. 심지어 몽골 젊은이들은 대부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죠. 사실 제가 오늘 출장 오는 길에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고 불고기 덮밥을 먹지 않았더라면 몽골의 한국 유행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한국 콘텐츠에 몰입해서 순식간에 드라마를 정주행하기도 하고 불고기 덮밥도 정말 맛있게 먹고 나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영수 씨와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한국 가게를 소개할 수도 없고 큰일이라며 생각에 잠겼는데 갑자기 제 대해서 꼬르륵 하고 밥 달라는 신호가 울렸어요. 영수 씨는 저를 보며 또 웃더니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고 했죠. 아무래도 영수 씨의 웃는 모습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덩치가 산만하게 크고 무섭게 생겨놓고는 웃을 땐 세상 아이처럼 웃는 게 반칙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일하러 온 거지. 딴 생각 말라며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몽골의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메뉴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메뉴판 한쪽엔 또 한국 음식이 있었어요. 저희는 사장님께 이 한국 음식은 뭐냐고 여쭤봤고 사장님께선 여기 우리 직원 덕분에 매출이 팍 올랐다며 싱글벙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기 직원분이 한국에서 일하다 오신 분인데 한국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잊지 못해 집에서도 종종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식당에선 돌아가며 직원들이 먹는 식사를 준비하곤 하는데 그때 자연스레 스탠밀로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게 됐고 사장님께서 깊은 감명을 받으시곤 한동안 스페셜 메뉴로 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손님들께서 재미로 시켜봤던 스페셜 메뉴에 더 관심을 보였고 그 음식이 인기를 끌자 정식 메뉴로 선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일하거나 유학 갔다 돌아간 몽골 사람들이 다시 몽골로 와서도 한국 음식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 메뉴가 인기가 많다고 했죠. 요즘은 오히려 주력 음식이 한국 메뉴라고 했어요. 호기심에 저희도 몽골 전통 메뉴와 한국 음식을 같이 시켜봤죠. 영수 씨에게 그 음식이 한국에서 대단히 맛있는 음식이냐고 물어봤는데 영수 씨의 대답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특별한 메뉴가 아니라 거의 매일 먹는 음식이라 의아하다고 했어요. 그 음식은 바로 김치찌개였거든요. 정말 한국에선 너무 흔한 음식이라 집에서 그냥 딱히 먹을 게 없으면 먹는 친근한 음식인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니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시킨 메뉴가 나왔고 저는 처음에 매워 보이는 김치찌개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아 몽골 음식을 주로 먹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영수 씨가 한 번만 먹어보라며 아까 불고기 덮밥도 잘 먹지 않았냐고 했어요. 생각보다 한국에서 먹는 맛과 비슷하다면서요. 그런데 아마 영수 씨는 제게 김치찌개를 권한 걸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한 입 먹어보고는 오묘한 김치찌개의 맛에 제가 거의 다 먹어버렸거든요. 영수 씨는 잘 먹어서 보기 좋다며 한국에선 잘 먹는 게 복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잘 먹는 친구들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영수 씨 부모님이 보시면 저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라고 말했고 생각 없이 뱉은 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뱉은 방정맞은 소리에 장난이었다고 말하려는데
영수 씨의 대답에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밥도 이렇게 잘 먹고 얼굴도 예쁘고 일도 잘하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 헛기침을 하고는 저 이제 다 먹었으니 얼른 우리 취재거리 고민해보자며 후다닥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약간 어색해진 기분을 느끼며 일단 투어를 예약하기 위해 여행사로 갔어요. 몽골 여행은 보통 여행사에서 여러 명을 묶어서 가이드와 차를 타고 함께 몽골의 광활한 자연을 느끼는 코스로 이루어져요. 보통 함께 가는 동행들과 여행 내내 자고 먹고 같이 하는 형태였죠. 여행사에서는 지금 호주인들끼리 가긴 어렵다고 한국인 2명, 중국인 2명이 묶여있는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에 남는 자리가 2자리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오히려 좋다며 그분들이랑 같이 가겠다고 했고 내일 아침 출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고비 사막이 포함된 코스를 골랐고 최대한 스팟을 많이 돌아보는 일정으로 골랐어요. 최대한 다양한 장소를 경험해보고 기사에는 최적화된 코스를 골라드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동행을 만나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국인 여성 2명, 중국인 남녀 커플, 그리고 저희 이렇게 6명이 한 차를 타고 몽골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차에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많고 밤엔 별을 보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동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글이 많았지만 뭐 큰 문제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굉장히 후회하고 말았죠. 그 이유는 좀 더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과 별개로 몽골의 자연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경이로웠고 영수 씨도 몽골은 몽골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다며 정말 매력적이라고 하며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더니 중국인 여자가 다친 것 같았죠. 무리하게 사진을 찍다 넘어져 무릎이 긁힌 모양이었어요. 그러자 한국인 친구가 얼른 가방에서 밴드와 약을 건네주며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중국인 여자는 밴드와 약을 쓰고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남자친구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다정한 한국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꼭 영수 씨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수 씨가 세심하고 친절한 건 한국인들 특징인 건가 싶었죠. 그렇게 여행을 마무리하고 밤이 되자 하늘에선 별들이 쏟아졌어요. 불빛 하나 없는 넓은 초원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밤엔 정말 별을 보는 것 외에는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그러나 중국 커플들은 낮에 사진 찍다 다친 이후로는 둘이 다퉜는지 어쨌는지 숙소에 들어가 나오질 않았어요. 두 사람은 놔두고 한국 친구들과 영수 씨는 작게 램프를 켜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대학생인데 방학을 맞아 여행을 왔다고 했어요. 둘 다 영어를 정말 잘해서 다 같이 영어로 대화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죠. 영은이라는 친구는 로봇공학을 전공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 민선이라는 친구는 드라마 작가가 꿈이라고 했습니다. 꿈 많은 한국 친구들을 보고 있자니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도 생각나고 정말 좋았어요. 밝고 긍정적인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행 오면 이렇게 몰랐던 다른 사람들과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꿈에도 몰랐던 영수 씨 얘기도 듣게 됐죠. 영수 씨가 사진 작가가 된 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영수 씨는 수의사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유기된 동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을 다녔다고 했어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이 있지만 주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았고 입양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찍을 수 있을까 고민했고 자연스럽게 사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수 씨가 정성 쓸 찍은 사진 덕분인지 강아지들은 해외에서 입양 문의가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렇게 좋은 가정으로 강아지들을 보내주다가 어느 날 우연히 메일 한 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의 사진과 선한 활동을 본 호주의 한 사진 작가가 진지하게 사진을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제의했고 그렇게 호주로 넘어와 그 작가 밑에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지금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물론 지금은 입양 사진은 찍어주지 못하지만 호주로 입양된 강아지들이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면 그 강아지들을 입양처까지 데려다주는 봉사활동으로 강아지들을 돕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영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졌죠. 그렇게 한국 친구들과 저희는 매일 밤 별빛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죠. 그런데 정말 불쾌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몽골 초원을 여행하는 거다 보니 세수나 양치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샤워 시설을 찾기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틀이나 씻지 못하다가 3일차에 겨우 샤워 시설이 구비된 숙소에 도착했죠. 다들 신나서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샤워장으로 향했고
씻고 나오니 한결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중국 커플들은 두 사람 중 누구도 씻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머리도 가렵고 찝찝할 텐데 어떻게 안 씻고 있을 수가 있지 의아했지만 그 둘은 떡진 머리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경악할 점은 여행 기간인 5박 6일 동안 그 둘이 씻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이동할 때는 보통 차에서 다들 잠을 자는데 그 두 사람은 어찌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마음이 약해서 그 둘에게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다들 이래서 동행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구나 싶었고 기사에 대놓고 쓸 순 없었지만 저 역시 동행을 고를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고 꼭 적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고의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레 밤마다 중국 커플들은 빼고 저희끼리 모여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중국인들은 영어로 소통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모여도 둘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저녁이 하루 있는데 그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 친구 2명이 저희에게 소근소근 얘기를 하는데 영수 씨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신나했어요. 컵라면을 챙겨왔는데 야식으로 드시겠냐고 물었죠. 여행 내내 가이드가 밥을 해주기도 하고 현지계로 해서 현지식을 주는데 다 맛있긴 했지만 약간 물리던 시점이었던 한국 친구들은 여행 와서 둘만 먹을 수 없다며 6개를 챙겨왔다고 했고 저희에게도 컵라면을 나눠줬어요. 그러곤 한국 사람들은 꼭 한식을 먹어줘야 하는데 아마 이 기분을 아시려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어떻게 빵과 시리얼만 먹고 일할 수 있냐며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영수 씨에게 영수 씨도 그러냐고 묻자 영수 씨는 집에선 한식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밥솥을 챙겨와 주기적으로 한인 마트에서 장을 봐서 요리를 한다고 했어요. 요리를 하는 영수 씨의 모습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제가 먹었던 불고기 덮밥, 김치찌개 이런 건 눈 감고도 한다며 자기 요리 정말 잘한다고 자랑을 했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거짓말 같다고 하자 다음에 한번 초대하겠다고 하는데 영수 씨의 집에 간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꼭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헷갈렸어요. 게다가 한국 친구들은 2분 일하러 왔다고 하시는데 은근 잘 어울린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밤잠을 설쳤고 다음날 초췌한 얼굴을 보고 영은이 걱정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은 어느덧 마무리되어 갈 시점이었고 저는 몽골 초원 투어는 쓸 게 많은데 울란바토르 시내 내용은 기사에서 빼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제 고민을 듣고 영은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한 가지 주었습니다. 몽골 속 미니 한국이라면서 한국 문화까지 같이 체험할 수 있다고 적어놓으면 그것도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몽골에 와서 한국 분위기도 간접 체험하고 초원도 경험하면 꿩 먹고 알 먹고 안겠냐고 했죠. 꿩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이 정말 재밌었고 영은의 아이디어도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취재 방향을 정하면 사실 추가 촬영을 할 필요도 없었죠. 촬영은 많이 해뒀으니 기사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헤어지는 날 영은과 민선이 매일 밤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많이 친해졌는데 아쉬웠어요. 서로 호주에 오거나 한국에 오면 정말 잘해주랬다며 꼭 놀러오라고 하고 SNS 연락처를 주고받고는 헤어졌어요. 그렇게 영수 씨와 다시 호주로 돌아왔고 한동안 몽골 기사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제 막 탈고를 끝내고 팀장님의 결제를 기다리며 사연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설레는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영수 씨가 제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드셔보실래요? 하고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처음 집에 놀러 가는 거니 선물도 하나 사가고 싶은데 뭘 사가면 좋아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음에 영은과 민선을 만나러 한국에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울란바토르의 미니 한국 대신 진짜 한국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오늘 메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몽골 울란바토르가 한국어로 뒤덮였다는 걸 몰랐는데 직접 유튜브를 찾아보니 놀라웠어요. 이게 한국이 아니라고 싶을 지경이었죠. 한번 찾아보시면 저처럼 깜짝 놀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래저래 세계로 영향을 뻗어가고 있는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메리 씨의 경험처럼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